자, 우리 말이야. 61조부터 교재. 우리 교재 61조부터 채점했어? 펴봐. 풀긴 했어? 뭐? 알았어. 64초까지 다 풀긴 했어? 뭐야, 64초까지가 숙제인데. 그래요? 30까지 이 노트만 이상하게 4페이지를 했어. 3페이지인 줄 알고 61부터 64 했는데 보니까 4페이지더라. 자, 그러면 질문을 뭐 채점도 안 했으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를 거고 1번부터 쭉 풀게. 어려우니까 일찍 댕겨. 제 책을 구워가지고 이거 왔다고? 책을 구워가지고 다시 찾아오는 거 다시? 아, 오수선하 그냥 지각이나 하고 말이야. 또 맨 앞에 앉아 왜 또? 얘가 안경을 아, 이래저래 난리네. 책 안 가져오지, 안경 안 가져오지, 이게. 아, 짜증나. 자, 아무튼 61쪽, 교재 61쪽에 1번부터 쭉 풀게. 시간이 되는 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냥 1번부터 쭉 풀어 나갈 거야. 알아들어? 그리고 나서 1시간 지나면 진도 나갈 거고, 우리 오늘 3단원 나가야 되는 거 알지? 아마 4단원 먼저, 본론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럴 거야. 응? 4단으로 된 건데. 시끄러워. 닥치고 있어라. 막 분자구조도 이상하게 그리는 게. 자, 1번 문제를 보면 A 더하기 B CC 2시간 전에 풀었는데 까먹었어. 그걸 또. 자, 1번 실험에서 56g 56g 몇 g이야? 32g. 그랬더니 반 후에 3V가 됐고 2번 실험에서 84g, 64g 했더니 5V 부피가 5V가 됐어. 61쪽이야. 아유, 진짜 느긋하게 와가지고 그냥 땀도 하나도 안 나는 거 봐. 늦는 거 알면서 그냥 느긋하게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니까 여유 있게. 자, 이렇게 돼 있고 A와 B의 분자량 B가 7대 8이래. 7대 8.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분자량을 7로 잡고 8로 잡자고. 그럼 56g 몇 몰이야? 7, 8에 56 4, 8에 32 그지? 8몰 4몰이 되는 거야. 돼? 8몰 4몰이 되는 거야. 자, 84는 12몰 8몰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7로 나누고 8로 나눠서 몰수 이런 식의 몰수 관계로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계 반응 물질이 보이지? 4몰 없어지고 4몰 없어지면 4C몰이 생기고요. 그렇지? 얘는 8몰 없어지고 8몰 없어지면 8C몰이 생겨요. 그렇지? 자, 그러면 반응 후에 4C몰과 4몰의 A 8C몰과 4몰의 A 이렇게 됐지? 돼? 이렇게 남게 돼. 그러면 부피비는 무슨 비? 분자수 비
돼? 그래서 4의 1 더하기 C 대 4의 1 더하기 2C는 몇 대 몇? 3대 5 돼? 이렇게 해서 C가 2가 되겠네. 그럼 3, 5 해서 C는 2네. 그러지? C가 2 이렇게 나와. 응? 자 그럼 보기를 보자. 아니 보기가 아니네. C랑 B의 분자량 C의 분자량 C의 분자량 어떻게 해? 2인 거 알았으면 여기서 직접 해도 되는데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 곱하기 1 곱하기 1 한 개 2 곱하기 C의 분자량 한 거랑 같아야 되지. 질량보존 법칙. 그러지? 7 더하기 8 2C 2분의 7 더하기 8 얘 8과 7.5 이렇게 되겠네. 돼? 그러지? 이렇게 가져가 주면 C분의 C2고 뭐야? 8분의 7.5 8분의 15네. 그지? 2 곱하기 8분의 7.5니까 8분의 15. 자 2번 문제를 보자고. 2번 문제가 2A 더하기 B 2C 해서 1번 실험에 2번 실험에 그렇게 나오고 분자량비가 2대1 V리터 V리터 EXY V리터 V리터 EX와 Y X와 EY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분자량비가 몇 대면? 2대 1이야. 그러지? 분자량비가 2대 1이야. 자 이렇게 되면 C 생겨난 C가 Yg과 2Yg 뭐냐? 그램이지. 그램으로 되어 있는 거지. 질량이지. 그램이지. 자 아무튼 2배 생겨. 그지? 그럼 반응한 양의 비율이 1대 2로 구성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1대 2니까 얘가 2n몰 생겼다 치면 얘는 4n몰 생겼다 치면 되겠지. 돼? 그리고 얘는 n몰 없어지고 얘는 2n몰 없어지고 4n몰 없어지고 2n몰 없어지고 그러지? 이렇게 돼. 그럼 역추적해서 올라가자. 올라가 보면 얘 2n몰 있었고 얘 n몰에다가 2xg의 몰수 그지? 2xg의 몰수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얘는 4n몰에다가 xg의 몰수 그지? 그리고 2n몰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지. 반응 전에. 얘네들이 부피가 어때? 똑같아. 몰수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자량비 있잖아. 2대1. 2대1. 자, AXg을 n몰로 잡자. AXg을 n몰로 잡아. 그러면 2분의 x가 n몰이야. 그지? 얘가 xg이 n몰이면 얘는 xg이 2n몰이겠지. 2xg이면 4n몰이겠지. 돼? 얘는 4n몰이 되는 거야. 2xg이. 되지? 왜? 1분의 2x 그지? 2분의 x가 n몰이면 얘 분자량 1로 잡으니까 1분의 2x는 4n몰
저게 쌤물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자량이 때문에. 뭐가? 분자량. 아, Xg은 N몰이면 A가, B는 Xg이 2N몰. 알아? 자, 이렇게 잡아주면 3N 더하기 4M이랑 얘는 6N 더하기 M이랑 같아야 되지? 돼? 등식을 성립시키면 M이 N이야. 돼? M과 N이 같아. 오케이? 어? 같다고 올리면 3N 내리면 3N 돼? M과 N이 같다고 그러면 4M으로 잡을 게 아니라 2Xg은 4N몰로 잡으면 돼서 5N몰과 2N몰 그러니까 V리터는 7N몰에 해당하는 거지. 돼? 응? V리터는 7N몰이야. 되지? 그리고 Yg이 2N몰이고 2Xg은 4N몰이니까 반 후에 6N몰이 된 거야. 돼? 얘는 7N몰에서 5N몰이 됐겠지? 2Y리터는 4N몰이고 Xg은 N몰이 될 테니까 그러지? 되니? 2N 생겼을 때 N몰 줄고 4N 생기면 2N몰 줄고 되지? 비율대로 가져가도 상관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뭘 물어보나 보자. 1에서 반호 전체 기체의 부피는 6분의 7V이다. 맞지? 7대 6이잖아. 어? 부피는 분자수비. 그러면 7분의 7V. 얘는 7분의 6V. 그지? 6대 7. 돼? V 대 7분의 6 하는 것보다 7분의 7 대 7분의 6 하는 게 난 더 좋더라. 개인적으로. 알아들어? 알아보기 쉽고. 자, 실험 2에서 반응전 B의 양과 반응전 A의 양의 비율은 3이 될 수가 없지. 얘 5야. 5N과 2N이니까. 그지? 6N과 2N이었으면 맞을 텐데 5N과 2N이라서 달라. 자, 전체 기체의 밀도비는 하고 나왔다. 질량 변화가 없지. 야, N몰이 Xg이야. A, N몰이 Xg이야. 돼? 2N몰이면 2Xg이겠네. 돼? 자, 5N몰이면 2.5X겠네. 그지? 돼? 자, 그래서 1번 실험의 질량은 4.5Xg. 그렇지? 2번 실험은 5N몰이지 5Xg. 그리고 2N몰이 Xg이지. B는 6Xg. 돼? 반응 후지. 반응 후. 반응 후니까 얘 6V야. 아니 6N몰이야. 6N몰이 4.5Xg 포함되어 있고 1번 실험. 2번 실험은 5N몰이 6Xg. 맞나? 6Xg. 맞지? 이렇게 돼 있어. 맞나? 맞겠지? 돼? (4분의 3이지)
돼? 그럼 5대 8이 맞네. 3, 3 없어지고. 그지? 그럼 4, 2, 4, 8, 5, 1은 5. 5대 8. 돼? 자, 요 관계를 성립시키면 되겠다. 계산은 너희의 몫인데, 한 2시간 전에 이거 풀었더니 계산이 잘 된다.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3번 문제를 보자. 62쪽에 3번. BB야, BB. AA, BB, EC의 반응식에 A가 B보다 크대. 응? 어이구야. 아껴 썼다. A가 B보다 크대. 그리고 이제 1번 실험이야? 1, 2, 3인데 1번에 N몰, 3N몰, C가 2X몰, 2번 실험에 N몰, N몰, X몰, 3번 실험에 N몰, 2N몰, Y몰 이렇게 입된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한계 반응물질 찾으라고 했지.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반응한 양이 2대1이야. 그지? 그래서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질이면 생성된 양이 똑같아야 되겠지. 그지?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질이면 3대1에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2대1이야. 엇갈려서 됐겠지. 돼? 그래서 한계 반응물질이 1번 실험엔 A가 N몰이 다 반응했을 거고 B는 N몰이 다 반응했을 거야. 돼?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2대1로 반응했으니까 얘 2N몰이 없어졌을 거고 얘는 2X몰, 얘는 X몰이면 0.5N몰이 반응해서 없어졌을 거고, 그치? 그런데 A가 B보다 크대. 관계 보여? A가 B보다 크면 말이야, 응? N몰이 2N몰보다 크단 얘기야. 그치? N몰이 2N몰보다 커. 그리고 3번 실험에선 얘가 N몰이 사라지면 얘는 조금 사라지겠지? 그지? 그리고 얘가 Y몰이 생겼는데 보면은 N몰은 말이야 0.5N몰보다 작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더 커. 0.5N이 3번 실험에서 반응한 A의 양보다 2번 실험에서 반응한 A의 양이 더 커. 그러면 생성된 C의 양도 X가 Y보다 크겠지? 돼? 요 관계야 그냥.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 그래서 기억에 1과 2에서 반응을 하는 기체의 종류는 같다. 틀려버렸고요. 그지? 한계 반응물질이 종류가 다르니까 N몰, 얘는 0.5N몰 이렇게. 그지? 자, 니은의 X가 Y보다 크다. 맞고요. 디귿에 반응 후 남은 반응물을 모두 혼합해서 반응을 완결시키면 B가 남는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얘 0.5n몰 남지? 얘 n몰 남았지? 딱 요 비율로 반응한단 말이야. 남아있는 녀석들로 얘네들이 싹 다 반응을 해. 그지? 그리고 A가 싹 다 반응했고 B가 남았을 거 아니야. 얘네 셋을 모두 다 섞어주면 B가 남아. 그지? B가 남아. 그래서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된다. 근데 3번 실험에서 A가 한 개만 하는 물질인 건 어떻게 알아요? A가 B보다 크잖아. 네. M몰, 2M몰. 야, 똑같은 양이 들어가 있어도 네. A가 다 반응해야지. 아, 네, 이해했어요. 생각해라. 응? 생각해. 수연이 봐. 안 보인다고 쳐다도 안 보잖아. 쳐다도 안 봐. 안 보인다고 맨 앞에 앉았으면서. 글씨가 너무 더러워.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인가? 4번 문제. A, B, B, C, 그지? A, B, C, 이렇게 있어. 그리고 가나다인데, T2에서 반응이 완결됐대지. 그지? 빨간 점이 B, B를 의미하고. 그럼 T2에서 밀도가 제일 크지? 질량 변해 안 변해? 질량 안 변하지? 질량 안 변하는데 T2에서 밀도가 제일 커. 그리고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 해서 니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린더가 있어.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는데 요 안에 기체들이 막 채워져 있어. A와 B가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네모 한 칸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요만큼이 한 칸일 수 있어. 알아들어? 요만큼이 한 칸일 수 있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비율이랑 동그라미 네모 여기 나머지 전체 비율이랑 어때? 똑같아. 비율이 같은 거야. 그만 자. 그만 자. 자, 비율이 같은 거야. 그리고 T2에서 그 반응이 마무리됐대잖아. T2의 밀도가 15D지. T2의 15D고 T3가 12D고 T1이 10D야. 밀도가. 질량 변해 안 변해? 전체 질량 안 변하는 거 알지? 원 차이야? 부피 차이야. 그럼 15D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부피가 제일 작다는 얘기야. 점점점 반응이 진행될수록 부피가 작아지는 반응인 거야. 그럼 어디가 시작이야? 밀도가 제일 작은 녀석이 시작이겠지. 부피가 제일 큰. 돼? 그러면 자, 얘네 둘 밀도비가 몇 대면? 2대 3이지. 그지? 밀도비가 2대 3이야. 그럼 부피비는 몇 대면? 3대 2가 되겠지. 돼? 그럴 거 아니야.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일정해. 돼? 자, 그리고 얘네 둘 몇 대면? 5대 4지. 밀도비가. 그럼 부피비는 몇 대면? 4대 5겠지. 돼? 4대 5야. 맞아? 그러면 곱할까 그냥? 4로 만들까? 8로 만들지 뭐. 그러면 얘는 10, 얘는 몇이냐? 12. 그지? 돼?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부피가 점점 줄어야 해. 알아들어?
아까는 4대 5대 6으로 했는데 그냥 12대 8대 10으로 할게. 해보니까 이게 더 편해서. 아니 해보진 않았지만 처음 시도해보는. 돼? 자, 그래서 T1 T1일 때 12V, T3일 때 10V, T2일 때 8V 이렇게 돼? 부피비로. 근데 T1일 때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지. 네모는 누구겠어? A겠지. 1대1로 존재해. 그러면 12V에 12N개의 분자가 있다면 부피비 분자 수비 알지?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6N몰씩 있는 거야. 그치? 6N몰씩 있는 거고 반응이 중간 과정 거치지 않고 끝까지 갔어. 끝까지 갔어. 자, 나 T2일 때 별하고 동그라미가 1대1로 있지. 역시 별이 C일 거고 B가 동그라미니까 1대1은 4n 대 4n으로 있겠지. 8V니까 얘 12n몰일 거고 얘는 8n몰일 거고. 되는 거야? 돼? 자, 그러면 얘 중간 과정 거쳐야 되니까 6n몰이 모두 다 사라지면 4n몰이 사라지지? 2n몰이 사라지는구나. 그지? 2n몰이 사라지지? 돼? 몇 n몰 생겨? 4n몰이 생기지? 요 관계가 성립이 돼. 계수관계 성립되는 거 알지? A는 3, B는 1, C는 2. 돼? 요래 된다. 오케이? 자, 요래 되고요. 2V 줄고 2V 줄지? 그지? 돼? 같은 장식 절반 반응하는 거야. 방금 전에 쓴 거에. 그래서 얘 3n 여기도 3n n 2n 2n 이렇게 돼. 돼? 그러면 반응 후에 3n몰에 색깔을 바꾸자. 3n몰에 A와 5n몰에 B와 2n몰에 C로 되어 있다는 거. 다 있는. 그지? 그래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야. 3분의 2,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그려야 돼서. 되겠어? 아니? 자, 그러면 보기에 T3가 T2보다 크다 맞지? T1이 0이야. T1이 0이야. 시작이니까. 반응 전. 자, 니은에서 A, B, C 부등호가 바뀌었지. C와 B. 디귿에서 몰 B는 3대 5. 엄마? 맞네. 그지? 3대 5, 3의 5에. 틀린 줄. 돼? 제가 왜 그리면 A가 없어요? 왜 그리면 A가 없어요? 어디에? 다 그리면 문제를 안 읽었지 너. 다에서는 B만 나타내었으며 이 새끼가 숙제만 안 해왔을 뿐 아니라 문제도 안 읽고 숙제했어요. 숙제했어요. 했어? 알았어. 읽어오긴 했어? 채점을 안 했어요. 채점을 안 했어? 자, 5번 문제를 보자. 5번 문제.
이게 숙제를 안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막 풀면 니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될 거야. 주혁아 안 했지? 그냥 너희 새끼야 내 성질 같았으면 그냥 얼굴에 침 뱉고 그냥 싸다고 열대 날리고 막 정말 저 지루해 하는 거 봐. 몸이 왜 이렇게 뒤틀려? 아 진짜 아우 나도 찌뿌둥하게 하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이거 지랄이야. 아우 내가 이거 질문을 지난주 일요일에 받았거든. 이게 지워도 되겠지? 비몽 사몽간을 푸니까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탭으로 풀어줬거든. 네, 동영상 남아있다. 이거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일단 동영상 보내줄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 풀이 과정 만들긴 했어. 겁나 뻘쭘해. 새벽에 일어나서 나 혼자 이렇게 얘들아 이거 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탭에다 대고 이거 문제는 말이야. 겁나 뻘쭘해. 질문하고 영상 보내달라고 해. 응? 어떤 녀석이 미리미리 다 풀어두면 좋지 않나요? 그러길래 나는 이 화학 문제 풀면 졸리거든. 그나마 이제 말하면서 푸니까 덜 졸렸긴 한데 AA B 화살표 EC야. 그리고 분자 냄비가 2대1이래. 2대1이라고 하고 피스톤 실린더 1 실린더 1에 X그램 6N몰 그리고 실린더 2에 Y그램 4N몰 실린더 3 X그램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H1 높이 H2 얘 높이 10cm 이렇게 돼 있지. 돼? 응? 얘네들이 각각 꼭지로 막혀 있고요. 그지? 꼭지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A와 B.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가 과정이 넣었고 두 번째 나 과정에서 여기에서 반응이 진행이 돼. 반응구 전체 높이가 10cm야. 그지? 반응구 전체 높이가 10cm 되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 꼭지를 다 열어서 합치잖아? 합쳤는데도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지? 꼭지를 다 열었는데도 부피가 안 변한다는 건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지? 꼭지를 열어도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BXg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건 1번과 2번에서 A가 남아나질 않아. 그지? A가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반응을 못하지. 돼? 자, 그래서 2번 실험에서 B가 모두 다 반응했다 라고 하는 건 A, Y그램도 모두 다 반응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 A가 안 남아. 1번 실험에서는 A가 X그램이 모두 다 반응하는 거고. 응? 그리고 이제 얘가 몇 N몰 생겨? 1대2니까 8N몰 생기지? 돼? 8N몰 이 10cm야. 자, X그램은 몇 N몰이야? 8N몰 이어서 10cm야. 돼? 몰수와 부피는 같아야 되니까 피스톤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온도 압력이 일정화되니까 그러면
AXg은 절반이지. 분자량이 2배니까 4n몰이겠지. Xg이 4n몰이야. 4n몰이 모두 다 반응하면서 B는 얘는 A분의 4A몰이야 라고 잡으면 편할 정석적인 방법인 거고, 요렇게 계산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얘를 X몰, EX몰 이렇게 잡을래. 어차피 남을 테니까 B가 6n몰에서 X몰이 빠진 만큼 남고, 그지? C는 EX몰 남을 거고. 돼? 얘네들 합하면 몇 n몰? 8n몰. 돼? 그러면 6n 더하기 x가 8n이야. 2x 빼기 x니까. 돼? 주여가? 되냐? 몸 때리고 있는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너가 내 얼굴 감상하라고 하는 거야? 확? 돼? 멍 때리지 말고. 그러면 x가 2n, 4n, 4n, 4n 이렇게 남게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계수관계가 어떻게 돼? 4n, 2n, 4n. a는 2네. 그렇지? y는 8n이네. 그지? x는 4n이고. 돼? 자, 보기에서 뭘 물어보는지 보자. a는 2이다. 맞지? a는 2가 맞아요. 돼? 그리고 니은에 h1 대 h2는 5대 6이다. 10n몰이지. 얘는 12n몰이지. 5대 6 맞네.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돼? 자, 그리고 디귿에서 반응이 완결되었을 때 전체 기체에서 B와 C의 양은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네. 4n, 4n, 8n, 8n. 그지? 4n, 4n, 8n, 8n. 되겠니?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 수연아, 너 이 새끼가 안경 안 가져왔다고 맨 앞에 앉아놓고선 문제 읽고 있었어? 숙제를 안 해서? 확 돼?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자. 6번. 6번 문제로 넘어가면, 자, 2a 더하기 b 화살표 cc야. 아이씨, 목이 왜 이렇게 잠겨. 자, W1, W1, 9, 3N. 1번 실험에서 W1g, W1g 했더니 3N몰이 생겼어. 2번 실험에서 7W2, 2W2야? 2W2 했더니 N몰이 생겼어. 그리고 남은 물질의 질량이 9대 몇이야? 7이래. 음. 7. 야, 한계 반응 물질을 누구로 잡을까? 여기에선 얘가 한계 반응 물질이겠지.
그지? 7대2, 1대1 이렇게 나왔으니까 돼? 그리고 여기에선 얘가 한계 받는 물질일 거야. 돼? 그래서 얘가 EW2가 반응을 하면 N몰이 생겨요. 돼? 얘가 W1이 반응하면 3N몰이 생겨요. 그러면 W1하고 6W2가 반응하겠지. 그지? 그래서 W1 빼기 6W2 했더니 얘가 9g이 되고 돼? 그리고 얘는 3분의 W1에서 7W2 빼기 3분의 W1 했더니 7g이 남고요. 돼? 돼? 그래서 W1 빼기 6W2는 9. 쟤는 21 W2 빼기 W1 했더니 21이 되고요. 돼? 둘이 더 할까? 지랄인데? 하지 말자. 괜히 했다. 못하겠죠. 야. 자, 아무튼 뭔가 있겠지. 1에서 반응 후 남은 반응 물질은 B다. 아마도 그지? 자, 반응 전 A의 질량비는 1대2는 3대5 쌍 해야 되네. 아니 근데 간단하게 나온 거. 뭐? 간단하게 나온 거. 간단하다고? 아니 진짜로 저 W2가 2고 W1 21이고 뭐라고? W2가 2고 W2가 몇이라고? 2요. 2야. 그리고 1은 21. 오, 고마워. 진짜? 14. 그러면 얘는 4. 그램. 21g, 21g. 좋았어. 이케야. 고맙다. 아씨, 나 이번 계산하는 거 너무 싫어. 자, 아무튼 그러면 반응 전에 A의 질량비는 3대2 맞네. 그러면 딱 맞았어, 그지? 14, 21이니까 돼? 그리고 디귿은 분자량비는 7대8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21g 반응할 때 얘는 몇 g 반응해? 21 빼기 9 해봐. 12g. 그지? 7대4 14대8 그지? 왜 4야? 7대4 14대8 그지? 14, 8 하니까 2몰이 14, 1몰이 8, 7대8 분자량비 돼? 되겠니? 도아야 되겠냐고. 과정 잘 알겠지? 과정 따라 해봐. 안 되면 또 카톡 보내서 질문을 해도 되고. 알아들어? 어? 8번 문제를 풀어줄게. 여진이 8번 안 했지? 앞페이지까지인 줄 알고 개똥아? 아유 진짜. 아유 내 팔자야. 팔자를 믿지도 않으면서 내 팔자야 그러면 웃긴다. 팔자가 뭔지 알아? 몰라? 나 누구랑 대화하니? 에이 말 안 해. 그래요.
생년, 월, 일, 시 이렇게 생년, 월, 일, 시. 가불병정 뭐 있잖아 그거. 어? 12 팔자랑 그 12간지 있잖아. 자축이묘 진사오미고. 그래서 맞추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60번 되면 다시 반복되잖아. 그래서 회갑이 되고 갑자라고 하지 갑자. 임진왜란 할 때처럼 임진년 뭐 연도마다 그 두 글자씩 들어가잖아. 생년, 생월, 생일, 월일, 시까지일걸? 모르겠네. 나 진짜. 모르겠어. 옛날에 주역책을 좀 읽었거든. 근데 뭔 개소리냐. (64궤가) 있는 거 알아? 64궤? 64궤? 그거 외우다가 못하겠더라고. 버렸어. 자, 8번 문제를 보자고. 이번에도 피스톤이 두 개가 있어. AA 3B CC야. AA 3B CC가 있는데 피스톤 실린더 1과 실린더 2에 A가 Wg, B는 9N몰, 근데 얘가 17V야. 실린더 2에선 AWg, B도 2Wg 질량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23V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각각 완결시켰더니 3대 4로 3대 4가 되었대. 그지? 얘들아, 몇 V 차이 나니? 6V 차이 나지? 그지? 돼? 잔다. 현무가. 아 진짜 네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원망하게 되잖아. 이렇게 아들 목소리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니들을 이렇게 꿈나라에 빠져들게 하고. 그지 주혁아? 그만 자 이렇게 또. 응? 나도 졸려. 나도 졸립다고. 쉬는 시간. 지랄한다. 쉬는 시간에 가져야 돼? 여진이 딱 보면 눈에 총기가 막 번쩍번쩍. 잘 쉴 필요가 없어,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얘 9N몰이고 얘 2Wg의 차이가 얘가 6V가 더 많아. 그지? Wg은 똑같으니까. 근데 3대 4로 반응을 생성됐어. 반응은 3대 4고 막바지로 전부 다 반응을 한대. 전부 다 반응을 한대. 돼?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하는 비율이 얘가 9N몰이 반응을 하고 얘는 12N몰이 반응을 할 거야. 돼? 이렇게 반응을 할 거라고. 그리고 얘가 Wg이 반응을 할 거고 한계 반응 물질이 2에서는 A고 1번 실린더에서는 B가 될 거다라고 추측을 해서 얘는 4분의 3W가 반응을 할 거고. 돼? 4분의 3W가 반응을 할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1번 누가 남았어? A가 4분의 W가 남았지. 5를 넣으면 어떻게? 4번의 W가 남았고 2번에서는 얼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꼭지를 열고 모두 다 반응시켰더니 C만 남았대잖아.
그지? C 혼자 남았는데 32N몰이 남았대나? 그지? 몇 N몰 남았대? 32. 그지? 32N 맞아? 32V가 되었대. 32V만 남았대. 돼? 그러면 얘 4분의 W하고 반응할 수 있는 B는 몇 N이 남아야 돼? 4분의 3일 때 9N, 4분의 1일 때 3N 남아야 되겠지? 돼? 오케이? 그러면 EW의 몰수는 몇 N? 15N이야. 돼? EW가 15N이라고. 그래야 얘네 둘이 싹 다 반응해서 없어지지. C만 되지. 돼? 꼭지를 열면. 그래서 결국은 9N, 15N 몇 N 차이나? 6N 차이 나지. 6V 차이 나지. N몰이 V리터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돼? 그러면 9N, 17V, 8V가 되는 거지. 8N. W는 8N인 거야. 그지? W는 8N이고 얘가 8N 반응하면 12N. 그지? 얘는 6N 반응하면 9N.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A는 계수가 어떻게 돼? 2대 3이지? A는 2야. 되나? 자, 그러면 9N, 15N 더하면 24N. 24N의 B가 싹 다 사라진 다음에, 그지? C가 32N이 생겼어. 몇 대 몇? 3대 4지? C의 개수가 4가 돼. 되니? 그러면 9N, 12N, 16N 얘네들 더하고 4N이 더해지면 32N. 그지? 요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A는 2, C는 4. 그리고 C의 분자량과 A의 분자량의 비율이래. 8N이 Wg이지. 그지? A의 분자량은 8N몰이 Wg이야. 그지? C는 W랑 야 12N이면 몇 W야 그러면? 15일 때 2W야. 5대 4지. 1.6W야. 그지? 돼? 1.6W야. 그럼 2.6W지. 그지? C 같은 경우엔 16N몰이 2.6W야. 그럼 8N이 1.3W야. 몇 대면? 1대 1.3. 돼? 분자량 B가 이렇게 호주 눌러. 작대기 2개. 네모 누르지 말고 똥꾸야. 있나? 또 눈 떨궜네. 오늘 푹 잤나봐. 자, 2단원 지났고요. 이제 2단원 좀 잊어버리고 살고요. 3단원 내용이 우리 가역 반응에 대한 내용인 거고, A가 B로 되는 데는 이제 정반응, B가 A로 되돌아가는 게 역반응, 그지? 그래서 요 역반응이 가능하면 가역반응, 역반응이 불가능하거나 거의 안 일어나는 반응은 비가역반응, 알고 있지? 그지? 그래서 요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3단원의 주요 내용은 전부 다 가역반응이야. 1단원에서 화학반응식과 양적 관계를 다룰 땐 거의 비가역반응으로 전개를 하거든. 근데 3단원에선 가역반응이야. 그래서 1단원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에 평형식을 세웠잖아. 반응 전, 반응, 반응 후. 3단원에서는 만약에 화학반응식이 등장을 해서 반응 전, 반응, 평형. 마지막이 평형이라는 글자로 끝날 거야. 반응 후가 아니라. 그리고 화학
그 화학 반응식 내에 있는 반응물질, 생성물질이 모두 존재해. 1단원은 한계 반응물질을 찾는 게 중요했잖아. 그지? 3단원은 한계 반응물질이 없어. 허다 말아. 중간에서 끊겨. 그러고 끝. 멈추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상태, 같을 때 무슨 상태라고 부른다고?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고. 그지? 정반응이 계속 진행돼. 역반응도 계속 진행돼. 그런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관측하기엔 변화가 없어 보여. 그래서 그러한 평형 상태를 무슨 상태?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중요한데 대충 하고 넘어갈 거야.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일 거야. 기말고사 범위일 거고 걔네들에 대한 내용을 막 야 이거 중요해 하고 짚어봤자 못 외우고 넘어갈 거야. 정말 핵심이 되는 요소만 수업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뭐 동적 평형에는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해. 얘네들 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만 대강하고 넘어갈 거야. 대강하고 넘어갈 거야. 얘들아 상평형, 상태에 대한 평형이란다. 뭐야? 고체, 액체, 기체.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고체로 될 때 이게 정반응, 역반응이 돼서 둘의 속도가 같으면 상평형. 알아들어? 액체가 기체로 되고 기체가 액체로 될 때 정반응과 역반응의 관계가 돼서 같으면 역시 상평형. 근데 고체, 액체는 잘 안 다뤄. 변화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액체와 기체의 상평형 잘 다뤄. 고체와 기체의 상평형도 잘 다뤄. 왜? 어느 정도 변화가 보이잖아. 물을 담았어, 컵에다가. 그리고 뚜껑을 덮었는데 처음엔 수증기가 없었다가 증발이 막 일어나면 액체 표면이 낮아지겠지. 수면이 낮아질 거야. 조금 낮아지다가 더 이상 낮아지질 않아. 일정하게 유지돼. 그래서 이런 변화가 눈에 띄니까 액체와 기체 뭐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기화되는 방법엔 뭐뭐 있어? 방법적으로 증발과 끓음. 알아? 증발은 어디서 기화되는 거야? 표면. 끓음은 아래쪽. 전체. 전체에서 기화되는 거야. 전체에서 표면에서도 돼. 표면뿐 아니라 전체에서 기화되는 게 끓음. 자, 그래서 증발과 응축이라고 부르거든. 기체가 액체로 되는 변화를 응축이라고 불러. 원래 액화잖아. 근데 액화와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를 통틀어서 응축이라고도 부를 수 있단다. 응축이라고 불러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으면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분자 수준에서 보면 치열하게 증발과 응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왜 여기에 상평형이야. 그리고 용해평형. 야, 용해평형에서 용질 누구야? 녹는 물질. 용매 녹이는 물질. 그지? 용질이 용매 사이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고 해? 용해라고 해. 그지?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 그래서 용질이 용매 사이에 녹아 들어가는 거 용해. 그리고 잘 섞여 있다가 용액 속에 용질로 포함되어 있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걸 뭐라고 해? 두 글자로 석출이라고 불러. 그래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잖아. 더 이상 용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용해 평형을 이루고 있어. 거기에다가 용질을 좀 더 넣어. 소금을 더 넣어.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질 않아. 그러면 그때의 용액은 무슨 용액? 포화용액이야. 용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용액을 포화용액이라고 불러. 용해 속도보다 석출 속도가 더 느려. 용해 속도가 더 빨라. 무슨 용액? 그 상태에서 소금을 더 넣어주면 더 많이 녹아 들어가겠지. 무슨 용액? 불포화용액. 용해 속도가 더 빠르면 불포화용액이야. 석출 속도가 더 빠르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들어본 것 같은데. 낚였어. 야, 과포형이 뭔데? 아니 뭐 어디서 들어본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들어봤지. 과포형에 다 낚여.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과포형의 그 뭐야? 현재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야. 어떻게? 온도를 높여.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녹잖아, 보통.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그때 가장 많이 녹을 수 있을 만큼 녹인 다음에 천천히 식히잖아. 그럼 얘네들이 과포화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녹아 있어. 나 석출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냥 녹아 있어. 그럼 녹아 있는 상태에선 뭐야?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일정해. 그러니까 과포화도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가 일정하다. 되게 연력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 그래서 과포화는 건드리지 않아. 속도. 속도를 건드리지 않아. 자, 아무튼 용의 평형 그렇고, 어찌됐든 모든 평형은 동적 평형이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야. 알아들어? 나 물리해요. 아직 그 물리 선행 한번 해봤어요. 없니? 연력학 해봤니? 연력학? PV나 NRT 뭐 해서 그 옆에 이제 몇 페이지야 그었어? 27쪽이야? 27쪽에 평형상수가 있어. 별표 쳐. 요 평형상수가 연력학 법칙에서 튀어나온 평형상수란다. 연력학 법칙에서 튀어나온 게 평형상수인데 내가 볼 때 화학이라는 단어 구성이 약간 엉켰어. 개빡치게. 사실 이 평형상수 화학을 나 혼자 공부했다 그랬잖아. 고등학교 때. 그지? 요 평형상수 쪽 하면서 솔직히 화학의 재미를 느꼈어 내가. 근데 내가 그렇게 요 파트에서 재미를 느꼈다는 게 변태기가 있었다는 걸 학원 강사하면서 알게 됐어. 학생들한테 야 화학이 이 정도로 재밌어 하는 걸 평형상수하면서 막 가르쳤다. 야 난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 하면서 막 가르쳤어. 아무도 재밌어 하지 않아. 나 혼자 재밌더라고. 내가 이 성향적으로 변태기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단다. 한 20년 전이지. 근데 말이야, 이 평형상수 하려면 몰롱도를 해야 돼. 원래는. 근데 몰롱도가 4단원에 있어. 평형상수가 3단원에 있어. 그래서 완전 문제가 어떻게 구성된다 봤더니 너무 대충 문제가 껴있는 것 같아서 나 몰롱도부터 할래. 그래서 4단원 몰롱도만 하고 다시 평형상수로 올 거야. 알겠어? 37쪽. 37쪽이 몰롱도란다. 37쪽. 어디 봐, 이 새끼야! 너 그거 말고 그걸 왜 펴? 너 완자 보고 싶어? 네, 이것도 폈어요. 거기 아니야. 펴려면 제대로 펴. 뭐야, 뒤적. 자, 몰롱도 할 건데, 일단, 농도. 우리 말이야. 화학에서의 농도는 퍼센트 농도와 몰롱도만 할 건데, 퍼센트 농도는 그냥 예의상. 그지? 초딩 때부터 했잖아. 몰롱도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냥 할 거야. 근데 우리가 화학 다음에 물질과 에너지라는 과정을 가져갈 텐데 거기에서는 몰농도뿐 아니라 몰랄 농도라는 것도 있고 몰 분율이라는 것도 있단다. 그런 것도 배울 거야. 몰농도뿐 아니라. 근데 화학에서는 몰농도가 되게 중요해. 몰농도가 되게 중요해. 일단 농도라 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용의 평형을 다룰 때 용질, 녹는 거. 용매 누구야? 용매는 뭐라 그래? 녹이는 거. 그지? 용질은 설탕. 용매는 물. 맞겠지?
용액은 뭐야? 용액은 뭐야? 탐. 섞인 거. 그지? 균일로 나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따질 땐 균일로 나옵니다. 불균일 혼합물이잖아? 그러면 용액이라고 못 불러. 원래가 그래야 해. 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농도를 다룰 땐 보통이다. 항상 그렇진 않아. 보통은 용액의 양과 용질의 양의 비율이야. 내가 말하는 양, 몰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질량이 되기도 하고 부피가 되기도 하고 몰이 되기도 하고. 알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다 뭉뚱그려서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의 비율로 정리되는 게 농도란다. 물론 이제 물질과 에너지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용매의 양과 용질의 양의 비율로 되어 있는 게 몰랄 온도라는 개념도 배우긴 하지만 보통은 용액의 양과 용질의 양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농도. 응? 그리고 전에 알려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도수 있잖아. 알코올. 그지? 우리들이 즐겨 마시는 그지? 알코올 도수. 물 안 마셔. 지금 얼굴 딱 보니까 간이 다 망가졌는데. 뭐야, 넌 술상노야? 에?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어. 아무튼. 아이, 농담. 진짜. 어떻게 알았지? 아무튼 이게 도수가 또 물의 양과 에탄올의 양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한지 어쩐지 몰라. 아마 내가 화공과 처음 들어가서 그거라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입학식하기 전이지. 그 대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알지? OT. 막 미리 가서 선배들 알아듣고 하는 거. 거기에서 선배들한테 배웠나? 교수한테 배웠나? 정확하지 않아. 맞는지 틀리는지. 아마 비슷하게 맞을 거야. 자, 아무튼 용액의 양과 용질의 양의 비율이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퍼센트지. 그지? 얘들아, 퍼센트야, 퍼센트. 약간 문장을 분리해보면, 단어를 분리해보면 퍼와 센트야. 센트가 무슨 뜻? 알아? 100이란 뜻이래. 센츄리가 맞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 로마 체계에서 온 단어인가 봐. 로마 투표할 때 100명을 한 묶음으로 한 투표 한 장이었대. 그래서 100명을 대표하는 한 명이 센티넬. 그리고 이제 군대가 형성되면 그 사람이 이제 백인장이 돼서 센티넬이 되었대. 지휘자가 돼서. 자, 아무튼 얘는 100을 뜻해. 퍼는 뭐야? 전체 100.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일부분을 의미하는 거래. 퍼센트는 니들 초딩 때부터 계산을 열나게 해와가지고 익숙하지? 그지? 익숙하지? 자,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성돼? 용액을 질량으로 양을 표현할 때 용질도 질량으로 표현해서 100을 곱해준 게 퍼센트 농도지. 알아? 질량의 단위는 동일해야 돼. 그램이면 그램, 화학이니까 그램이 제일 적당하겠지. 킬로그램으로 나있으면 킬로그램, 톤이면 톤, 파운드면 파운드. 알아들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 용액 100g 속에 용질의 질량, 그래서 20% 수용액 400g이 있어. 그럼 용질은 80g 있구나 라고 금방 알 수 있겠지. 돼? 물 100g 속에 설탕 25g을 녹였어. 25% 수용액이구나. 맞아. 뭘 끄덕거려. 20%지 개똥아. 용액의 질량은 125g이야. 이거 봐. 이렇게 낚일 줄 알았어.
너도 끄덕거렸지? 아니야? 이것들이 아주 그냥 모가지 있다고 끄덕거리고 막 죄다 낚이고 지랄이야. 알았어? 용액의 양분의 용질의 양이야. 요거랑 비스무리한 게 ppm이란다. ppm. 내가 이렇게 목이 잘 잠기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근데 걔네들은 뭐 ppm으로 잘 안 다루는 것 같긴 한데 함량이 굉장히 적다. ppm 해서 per million이란다. percent가 아니라 per million으로. 밀리언 몇이야? 몰라? 밀리언? 영어를 못이야? 이것들? 영어 못해? 아이씨 어깨가 뿜뿜 올라가네. 100만이야 100만. 야 PPB 빌리언. 뭐 내가 영어 못하는 너희들이랑 뭘 하겠니? 자 아무튼 교육과정에 들어가진 않아.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퍼센트랑 비슷하게 가져가 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몰 농도야. 몰 농도. 몰 농도. 자, 몰 농도는 문자로 표시해도 M이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용질의 몰수, 요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액의 부피가 화학에서 부피인데 세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너무 크잖아. 수영장 만들 일이 있어? 실험실을. 그지? 그래서 용액의 부피 단위는 리터 단위란다. 리터. 몰수는 몰. 그래서 몰 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라고 써도 몰 농도의 단위가 돼. 그리고 몰 농도의 단위를 라지 M으로 쓰기도 해. 1몰 농도 하면 용액 몇 리터? 1리터에 몇 몰이 들어있어? 1몰의 용질이 들어있는 거야. 돼? 만약에 1몰 농도면 용액이 500ml가 있대. 이 안엔 몇 몰의 용질이 들어있어? 500ml면 몇 리터야? 0.5. 0.5리터지. 그럼 0.5몰이 들어있어야 되겠네. 네. 돼? 만약에 200ml가 있어. 용액 몇 몰이 들어있어? 용질 0.2. 0.2몰이 들어있어. 되겠니? 자, 몰 농도는 이런 식이야. 그래서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써도 몰 농도의 단위고, 라지엠 써도 몰 농도의 단위란다. 얘는 몰 농도를 의미하는 문자. 문자. 이게 문자랑 단위랑 이게 좀 헷갈리지? 그지? 왜 그러냐면 이제 몰 농도를 공식으로 표현할 때, 몰 농도를 공식으로 표현할 때,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표시되거든. 아마 적혀 있을 거야. 적혀 있어.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지? 빨간색으로 적혀 있어. 돼? 요게 1단원이 내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 그지? 습관처럼 이어져야 된다 그랬잖아. 질량을 알아. 몇 몰이야? 그러면 분자량으로 나누고, 몰 질량으로 나누고. 그지? 해서 몰수를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 몰 농도에서도 말이야.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근데 부피는 무슨 단위? 리터 단위. 돼? 리터 단위. 야, 얘가 단위가 아니라 문자다 라고 하는 건 너희들 물리랑 비교해보면 속이 편해. 뭐냐면 V는 뭐분의 뭐? T분의 S. 그지? 이거 뭔 공식이야? 속력. 알지? 속력. T는 뭐야? 시간. S는 거리. T는 뭐의 약자야? 타임. S는 없어. 이거
물리학자들이 뭐 쓰는 줄도 모르고 S로 그냥 굳었대. 그래서 농담 삼아 스트리트 그럼 믿는다? 스트리트 그럼 믿어. 디스턴스인데, 그지? 디스턴스인데. 자, V는 이제 속력을 의미해. 이게 단위가 아니라 문자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의 각각의 단위는 뭐야? 미터 퍼 세컨드. 얘가 단위야. 얘는 미터. 미터. 얘 단위는 뭐 세컨드나 미닛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문자야. 이게 문자고 단위도 M이야. 그래서 몰롱도를 이렇게 표시하기가 짜증나더라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려면 뭘 해야 돼?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항시키면 저렇게 되지. 1단원의 몰수 계산하는 거는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돼. 몰롱도에서 4단원에서 몰롱도 나오면 몰수 계산하는 거 역시 습관처럼 이루어져야 돼. 몰롱도 나왔다. 그럼 뭐 찾아? 자연스럽게 용액의 부피를 찾아. 부피 어디 있으면 용질의 몰수 알 수 있는데. 알아들어? 네. 자연스럽게 부피를 찾아서 곱해서 용질이 몇 몰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약간 안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 알겠냐? 응? 자, 몰롱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몰롱도는 화학에서 되게 좋아하는 농도란다. 화학에서 기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농도라서 몰롱도, 몰수 계산 이게 습관처럼 되어야 되고, 온도가 변하잖아. 온도가 변하면 용액의 부피가 변해 안 변해? 변해. 미세하게라도 변해. 그지? 온도가 높아지면 미세하게 팽창하기도 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미세하게 수축되기도 하고. 그럼 몰롱도가 어떻게 돼? 달라져.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실험실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 알아들어? 몰롱도를 할 때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온도가 달라지면 농도가 달라진다. 퍼센트 농도는 온도가 달라진다고 농도 달라지겠어? 안 달라져. 온도 달라진다고 부피가 변하진 않아. 알고 있지? 자, 그렇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몰롱도 있잖아. 섞자. 용액을 혼합하자. 그 37쪽 아래쪽에 혼합한 거 두 가지 있지. 돼? 두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A몰롱도 수용액을 Vml 하고 B몰롱도 수용액을 V-ml 일반식을 만드는 거야. 거기 써 있어. 그러니까 칠판 봐. 칠판 봐. 써 있는데 이렇게 섞어주잖아.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해야 되잖아. 그럼 부피 단위는 뭐 해야 돼? 리터 해야 돼. 그래서 A 곱하기 V 리터 해야 되는데 그냥 밀리리터로 곱할 거야 나는. 밀리리터로 곱하고 요 밀리를 그대로 따올 거야. 그대로 따와서 밀리 몰 이렇게 표시할 거야. 밀리 무슨 뜻이게? 야, 1리터 몇 밀리리터야? 1000. 그지? 1리터는 1000 밀리리터야. 깜짝 놀랐다. 100 밀리리터로 했을 때. 그래서 밀리는 무슨 뜻이야?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까먹으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1000분의 1을 미리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해서 그냥 밀리몰을 쓸 거야. 더하기 B 곱하기 V 다시 밀리몰 이렇게 되겠지? 용질의 양은 변해 안 변해? 얘네 둘 섞었으니까 안 변하니까 그냥 이렇게 더해줘. 그리고 분모항은 어떻게 돼? 부피 얘네 둘 더하면 V 더하기 V 다시 밀리리터가 되는 거야. 돼? 그러면 1000분의 1, 1000분의 1, 1000분의 1 얘네 둘은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니까 약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밀리리터로 곱해서 밀리를 계속 표시해 준 다음에 마지막에 없애고 싶다 1000분의 1을 하든지 아니면 얘처럼 서로 약분시켜서 소거시키든지 알아들어? 자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데 뭐 요 방법을 추천하진 않아. 이렇게 얻어지는 게 기본이다. 알아들어? 혼합용액이 몰롱도 계산할 때 이렇게 얻어지는 게 기본인데 다른 거 알려주려고 해. 자, 아무튼 거기에 얘가 0.2몰롱도 수용액 몇 미리? 200ml 하고 0.5몰롱도 수용액 100ml를 섞었대. 그럼 몇 몰롱도야? 하면은 방금 전에 그 방법을 써도 계산이 되고 알아들어? 곱하면 40ml 곱하면 50ml 나누기 300ml 해주면 0.3이라는 값이 나올 거야. 0.3몰롱도가 될 텐데 0.2몰롱도 0.5몰롱도 지금 가르쳐주는 건 레버룰이라고 해서 지렛대 원리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것 같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야, 30년이 넘었는데 우찌 기억하냐, 그지? 아무튼 그 기간 동안 써먹어온 거긴 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써먹은 건데 아마 재료공학 아니면 물리화 요 2시간에 다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 식세워서 푸는 거 방금 전에 정석대로.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도표 그려서 푸는 거는 이제 내가 맨날 이런 거 나오면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얘야. 얘야. 드디어 가르치는 거야. 얘들아, 0.2몰롱도 수용액 100ml 0.5몰롱도 수용액 100ml 둘 다 똑같은 부피를 섞어주면 딱 절반이 되겠지. 0.35몰롱도 1리터 섞어줘도 0.35몰롱도 같은 양을 섞으면 딱 중간에서 걸릴 거라고. 몰롱도가. 알아들어? 근데 말이야 0.2몰롱도 수용액을 100리터 0.5몰롱도 수용액을 0.01리터 섞어주면 얘 찔끔 나온 거 아니야. 몇 방울, 그지? 그러면 거의 얘네들을 섞었다 해도 0.2와 0.5몰롱도를 섞었다 해도 0.2몰롱도겠지. 거의 0.2몰롱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다 0.5몰롱도 좀 몇 방울 섞은 건데. 알아들어? 얘가 많이 들어가면 0.2에 가까워져. 돼? 0.5가 많아지면 0.5에 가까워져. 알아들어?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잖아? 200ml, 100ml 섞어주면 부피 비율 몇 대 몇을 섞었어? 2대 1로 섞었지? 돼? 2대 1로 섞었어. 그러면 요 0.2와 0.5 간격을 3등분해. 0.3 차이 나니까 0.1씩 차이 간격을 그리면 되겠지? 0.3, 0.4, 0.5 그지? 돼? 이렇게 3등분을 해. 그런 다음에 이 두 칸을 200ml 쪽으로 500ml 끝에서 돼? 그리고 한 칸을 200ml 0.2몰롱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 어디에서 만나? 0.3몰롱도에서 만나지? 이런 식으로 구성해주면 혼합물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단다. 알아들어? 돼? 되니? 자, 그 밑에 문제를 보면 몇 몰롱도 몇 몰롱도야? 1몰롱도 2몰롱도 섞었지? 그지? 몇 대 몇으로 섞었어? 부피비가 200 300 그지?
그러면 얘가 2대 3의 비율을 섞었어. 그치? 200, 300이니까. 얘 사이를 몇 칸 나눠? 5칸. 더하면 5지. 2대 3. 응? 2대 3을 더해서 5. 5칸으로 나눠서 0.2씩 한 칸이네. 1.2, 1.4, 1.6, 1.8, 2.0. 그치? 요렇게. 4칸 나눠서 1몰론도 쪽으로 2칸. 2몰론도 쪽으로 3칸. 돼? 2대 3이니까. 이렇게 하면 1.6몰론도네. 돼?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단다. 계산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내가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그리는 게 얘야. 섞었다 싶을 때. 되냐?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1단원에서도 얘를 써먹을 수 있거든? 기체 있잖아, 기체. 일산화탄소만 있어. 일산화탄소만 있어. 기체는 밀도비가 분자량비라 그랬잖아. 기억하지? 밀도비가 분자량비야. 일산화탄소 분자량 몇이야? 28. 이산화탄소가 섞였어. 44. 그지? 요렇게 섞여 있어. 순수하게 일산화탄소만 있고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기체에서 내가 기체 분자가 서로 섞이면 밀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 해 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제 지렛대 원리를 쓰잖아. 섞으면 돼. 그래서 평균 분자량을 만들어. 알아들어? 얘가 어쨌든 7대 8, 7이잖아. 몇 대 몇으로 섞을까? 2대1로 섞을까? 2대1로 섞었어. 부피비, 몰수비. 2대1로 섞으면 얘네 몇 차이나? 4 차이 나지, 4. 분자량비가 4 차이가 나는데 3등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차라리 3, 7에 21, 33 이렇게 잡아. 21과 33으로 잡으면 12 차이 나지? 돼? 12 차이 나. 그러면 40, 4, 25 이거야? 25, 29, 33 이렇게. 그지? 돼? 해서 2대1이니까 평균 분자량 25. 그러면 밀도비는 CO만 있을 때랑 CO랑 CO2가 2대1로 섞였을 때랑 밀도비가 21대 25가 된단다. 돼? 얘 혼자 있을 때 21이잖아. 섞어주면 오고 가고 해서 25.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1g 속의 분자수비는 25대 21이 되겠지. 1g 속의 원자수는 하면은 21분의 2가 되고 25분의 몇이 돼야 돼? 2와 3을 이번에는 2와 3을 3등분 해야 돼 또. 그지? 분자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야. CO와 CO2를. 돼? 그럼 뭐 2점 몇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3등분 하면 좋으니까 6과 9로 만들어. 그지? 6과 9로 만들면 7, 8, 9. 그지? 7이 돼. 그러면 25분의 7, 21분의 6 잡으면
1g 속의 원자수 B를 활용해서 지렛대 원리를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배운 김에 일단원에도 내가 이거 써먹고 니들한테 맨날 숫자 계산하면서 아우 지렛대 원리 있으면 훨씬 편한데 그러면서 속으로 막 내뱉었잖아. 아닌가? 계산을 못해서 내가 이런 식의 짓을 한단다. 오케이? 자, 요게 지렛대 원리. 희석시키자. 한 페이지 넘겨봐. 희석시키는 거야. 희석시키는 거야. 희석시키는 게 뭐야? 물 킨다는 거야. 그지? 용액에다가 물만 넣어. 물만 넣어. 만약에 요 희석은 좀 쉬운데, 야, 0.1몰 농도, 1몰 농도 수용액 200ml가 있는데 물을 넣어서 400ml로 만들었어. 그럼 부피가 2배 됐지. 200에서 400이 되잖아? 절반이 돼. 0.5몰 농도가 될 거야. 그지? 지렛대 원리를 쓸 수도 있어. 쓸 수도 있는데 희석은 더 쉬운 게 부피가 3배가 되잖아? 농도는 3분의 1이 돼. 5배 되잖아? 5분의 1이 돼. 역수관계가 되는 거야. 알아들어? 0.5몰 농도 수용액 100ml가 있는데 얘를 500ml로 만들었어. 물을 넣어서 0.1몰 농도 수용액이 되는 거야. 알아들어? 물론 굳이 계산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몰수 계산하고 용액의 부피 나누고. 알아들어? 싫어? 자, 마무리. 표준 용액 만들기가 사실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거보다 3단원을 위한 몰농도였으니까 일단 몰농도에 집중하고 표준 용액 만들기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자, 용액 몰농도 수용액을 혼합하고 희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고, 그지? 알려줬고, 그리고 뭐니? 아니 잠깐만, 내가 뭐 한다고 했지? 뭐 한다고 얘기 안 했지? 단위 환산할 거야. 니들한테 얘기 한 줄 알고 단위로 환산할 건데 퍼센트 농도 있잖아.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보는 거야.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뭐라 그랬어?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 네. 그지? 돼?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 그지? 이게 퍼센트 농도야. 그러면 A% 수용액을 몰 농도로 바꿔봐. 이렇게 환산시키잖아. 그럼 A%라는 뜻은 뭐야? 용액 몇 그램에? 100g에 용질이 몇 그램? A그램 녹아있다는 뜻이야. 비율이. 그래서 이렇게 구성시켜. 일단 용액 몇 그램? 100g. 난 100g 싫던데. 난 1000g 하고 싶은데 그러면 10A g 하면 돼. 난 10g 하고 싶은데 그럼 0.1A g 하면 돼. 비율만 지키면 돼. 하지만 100g이 깔끔하잖아. Ag으로. 그지? 돼? 이렇게 깔끔하게 가서 몰 농도의 구성은 어떻게 돼? 용액의 부피, 그지? 용질의 몰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그지? 질량을,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꿔야 돼. 뭘 통하면 부피를, 질량을 부피로 바꿀 수 있니? 뭘 이용하면? 밀도지, 밀도. 그지? 그러니까 이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밀도가 필요해. 용액의 밀도. 용액의 밀도다. 물의 밀도 아니야. 용액의 밀도야. 딱 요 퍼센트 농도의 A% 농도의 용액의 밀도가 필요해. 야, B% 용액의 밀도는 써 못 써? 못 써. 알겠어? 농도가 달라지면 밀도도 달라져. 근데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야, A% 농도 A%의 용액의 밀도나 B% 용액의 밀도가 뭐 1g/ml다 하고 통일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은 달라서 A% 용액의 밀도 D라고 하자. Dg/ml. 밀도. 액체 상태일 땐 보통 g/ml를 써. 돼? 그러면 질량을 부피로 바꿀 땐 어떻게 해? 나누는 거 알지? 돼? 그래서 100g을 Dg/ml로 이렇게 나눠. 오케이? Dg/ml로 나눠. 그럼 부피 단위가 뭐야? 밀리리터지. 리터로 바꿔야 되겠지. 밀리 없애고 뭐 한다고? 1000분의 1. 돼? 밀리 대신 1000분의 1 넣는 거야. 그리고 A g이 있어. 뭐가 필요해? 몰수로 바꾸려면 몰 질량이 필요하겠지. A 나누기 몰 질량. 돼? 그러니까 이렇게 용질의 질량에서 몰수 바꿀 땐 용질의 몰 질량이 필요하다고. 돼? 그러면 여기에서 몰이라는 단위로 얻어져서 어떻게 정리돼? 1000이니까 얘네들 없어지고 몰 질량분의 10 AD 몰 농도로 얻어진단다. A% 수용액이면. 돼? 지금 당장 요렇게 전개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금방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적당히 해도 돼. 응? 적당히 해도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할 건데 숙제가 완자 110쪽에서 115쪽까지. 숙제는 아직 2단원이야. 110쪽에서 115쪽까지 완자. 그리고 우리 교재는 65, 66쪽 그리고 157, 158 158 60몇이요? 뭐? 65, 66 지난주 숙제가 64쪽까지였다고. 돼? 10에서 116요? 110에서 115 찡찡 되더라고. 보내려고 했거든요. 꺼줘야지. 뭐야? 제일 늦게 온 놈이 뭐 사업하러 가나? 지금 네모 눌러요. 네모 눌러.